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있었나 싶더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정말 말 그대로 고생을 사서 했습니다. 기술도 배운 것도 없었던 저는 무작정 자동차 회사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고를 나와서 자연스레 그 길로 빠진 것이지요. 월급을 봉투에 받으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남들 술 마신다는 거 안 마시고 그저 생활비로만 쓰면서요. 입사 동기들이 절 보면서 정말 독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회사 동료의 소개로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루니까 더 악착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2명이나 있었으니 저는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번 회사가 평생 직장이다라는 생각이 워낙 강했던 시대여서 그랬을진 몰라도 저 또한 다른 회사를 갈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근속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니던 기업의 하청업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사장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돈이 좀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다른 업체 사장들과 친해지게 되고 또 다른 부품업체를 만들기도 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샀던 집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 덕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선산의 겉젓치도 올라가서 그걸로도 돈을 꽤 벌었고요. 돈을 굴리고 또 굴리다 보니 돈이 돈을 버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큰 목돈이 있으니 적은 수익률도 꽤 쏠쏠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 저는 아내와 해외여행도 가고 알을 어학연수도 보내면서 모은 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다 가족들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니는 게 전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가족이 함께해야 행복한 거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줄 알았다면 그 행복을 좀 더 빨리 느끼게 해주는 거였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는 여태껏 저와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고생만 했습니다. 떠나보내니 정말 여태껏 못해줬던 거, 미안했던 것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저희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엔 피자집을 차린다고 하질 않다. 그 다음에는 카페를 차린다고 하질 않나 2번은 제가 지원을 해줬지만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취업을 권유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남 밑에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것만큼 값진 게 없다. 취업하려고 어학연수까지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니냐면서요. 아들은 말합니다. 자기는 대기업은 못 가고 중소기업을 가야만 하는데 그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고요. 제가 기가 차서 나는 네 나이 때 월급이 밀려도 푹푹히 일했다. 일단 시작이나 해보고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말이 안 통한다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사업만 하면서 살 순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아들은 웬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내가 더 회사 입사하면 한 달에 비가 받는 월급만큼 내가 얹어서 줄게. 정말이죠? 그럼 난 약속한 건 지켜. 대신 대기업이니 중소기업이니 불만 갖지 말고 1년은 다녀라. 알겠지? 아들은 솔깃한 표정이더군요.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은 바로 면접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한 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심 아들 걱정이 많았거든요. 30이 넘은 데다 애인도 없고 결혼 생각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들이 취업을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이제는 됐다 싶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날 테고 부대 끼면서 사회도 알아가고 사람도 알아가길 바랬지요. 저는 약속대로 아들이 받는 월급 250만원에 제 돈 250만원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한 달에 500을 버는 셈이었지요. 이렇게까지 돈을 주면서 아들을 취업시키고 싶지는 않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그리고 그맘때쯤 저는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관심사도 같고 취향도 맞아서 자주 만나다 보니 정이 들고 또 추억도 쌓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먼저 간 엄마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내가 외동아들이라고 아들을 참 귀하게 키웠거든요. 아들은 대뜸 저에게 재혼할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황혼재혼 정말 제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정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흘러가니 또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결혼할 때 두 집안 부모님들을 신경 썼다면 지금 황혼재혼은 두 집안의 자식들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쪽은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 그쪽 집안의 자식 둘은 한 명은 대기업 한 명은 의사더라고요. 그 자식들은 저에게 당부하더라고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엄마만 잘 챙겨주시면 된다. 저는 알겠다고 걱정 말라며 약속했어요. 그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돈도 충분히 모았고 이제 이 사람과 걱정 없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아들이 그런 심원속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황혼재혼한 아내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사준 근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식사하자고 전화하면 그렇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집에서 쉬느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꼬박꼬박 저에게 돈을 받았지요. 아들이 월급 명세서 종이를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그걸 보고 월급만큼 입금을 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들어보니 요즘 월급은 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고 다 전자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회사마다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문득 아들이라면 나를 속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닌다는 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다른 연락은 다 안 받더니 그 문자를 보고는 황급히 집에 오더라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돈 받으면서 그 돈으로 생활했냐? 죄송해요. 그런데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노력이나 해봤어. 왜 아버지는 자꾸 취업하라고 해요? 50억 자산 다 사업으로 벌었으면서 예끼 이놈아 저한테 미리 좀 주면 저도 사업해서 돈 불리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재산 준대?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해. 너한테 줄 게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나한텐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버지, 고생은 하기 싫고 돈만 만지고 싶어하는 아들은 내가 돈 적 없다. 나가. 저는 그 뒤로 아들에게 주는 돈을 다 끊고 오피스텔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월세는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직접 벌어서 내라고요. 한 달이라도 밀리면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쓰다가 남으면 줄 수도 있겠지만 제 젊은 시절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인 만큼 제대로 즐기고 싶었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내보다 먼저 죽게 된다면 제 아내는 무슨 돈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일정 부분 또한 현재 아내 몫으로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들에게 먼저 통보를 해놨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 녀석은 아비만 믿고 저렇게 태평하게 살았으니 한심하면서도 애처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면접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요. 이 녀석이 정신을 드디어 차렸나 싶더라고요. 역시 충격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나 싶었지요. 아들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여태껏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나서 도저히 새어머니를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이제는 저분과 친해지고 싶다며 자기가 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어서 정말 많이 울컥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집에 와서 아내와 같이 TV도 보고 과일도 먹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납치를 가는 바람에 집에 아내를 혼자 두었을 때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로 차를 끌고 가서 납치를 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내였습니다. 벌벌 떠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제가 납치하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 나와서 택시비를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내린 아내의 모습은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릎과 팔에 피가 나고 심지어 맨발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내는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헤어져 달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퍽퍽 소리를 내며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헤어지자고 애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네요. 일단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면서 속 좀 달래라고 했더니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집에 와서는 대뜸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고맙다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아들이 꼼치락꼼치락 뭘 하더랍니다. 식탁에 갔더니 아들이 짜장라면을 끓이더랍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먹으라고 주는데 자세히 그릇을 보니 주변에 흰 가루가 있어서 물어보니 비타민이라고 둘러대더랍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준 걸 안 먹을 수도 없어서 한 젓가락을 먹으려는데 보니까 쳐다보는 아들의 표정이 묘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싹 돋아서 이걸 다 먹으면 안 되겠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서 잠시 슈퍼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내의 팔목을 잡더랍니다. 해준 거 다 먹고 가라면서요. 아내는 뿌리치고 맨발로 도망을 갔고 아들은 붙잡고 넘어지고 까지면서 그렇게 가까스로 아내는 도망을 왔던 것이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가보니 요리했던 음식들이 싹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증거를 없앤 것이지요. 아내는 너무 무서워서 이제 아들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들이 무섭습니다. 저는 일단 아들을 오피스텔에서 내쫓고 저희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죽더라도 아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단 한 푼도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회에 기부하면 기부했지 그 악마 같은 놈에게 줄 돈은 1월 한 장도 없습니다. 현재 아내와 저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충격이 커서 그런지 당분간 자식들이랑 안정을 취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 후 아들은 절 찾아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아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언젠간 저를 해칠 수도 있잖습니까? 저는 최대한 숨어 지낼 생각입니다. 아들이 절 찾지 못하게요.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건 또 처음입니다. 그 녀석은 돈에 눈이 멀어 눈이 돌아간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요즘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입니다. 허무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